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오늘 이 시간은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시작의 핵심 이슈들 지금부터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가 오전부터 버티는 쪽부터 서서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가장 큰 호재성 재료로 인식되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나오는 것 같고요. 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부 정책적인 기대감도 지금 유입이 되는 듯 하고요. 해운은 운임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가장 경기 민감 섹터를 움직이고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위원님 뭐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건설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철강, 조선, 기계 등등 해서 이제 조금 경기 민감주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데 조선주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조선 쪽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이 조금 늦춰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눌림을 좀 받았던 그 자리에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2023년부터 조선업에 대한 추가적인 호황은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매력도는 높은데 원자재 가격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건설업황은 6월 달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이슈가 나타날 것이에요. 한마디로 고품질에 대한 것을 대량으로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고 민간보다 사기업에 대한 배정이 200만 호로 이제 상당히 이제 크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죠. 한마디로 정책적인 부분 플러스 소형 원자료 같은 경우 원전 관련된 부분까지도 감안한다면 건설 쪽이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철강 업체들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내방이라든지 아니면 관세 관련된 철폐 여러 가지 이슈들로 단기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던 시점이지만 조금 흐름이 조금은 눌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환율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더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상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 민감주가 지수 대비 선전을 하고 있지만 묶어서 볼 게 아니라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 각자 반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장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이 얼마 전까지만 테마주로 자금이 굉장히 크게 몰렸던 상황에서 맞아요. 지금 현재는 생각보다 굉장히 골고루게 분포되면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성장세를 확인한 섹터 말고 또 다른 먹이가 있는지 자금에 대한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서히 수혜가 예상되는 쪽으로 본격적으로 자금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그 초창기 흐름이라는 건데 아까 위원님 그러면 오늘 움직이는 경기 민감주 중에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건 건설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적 기대감이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변경 기대감을 안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매수를 해서 좀 다음 달까지는 끌고 가도 되는 그런 시각으로 위원님 보시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1차 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건설업체들은 사실 대형주 위주에 대한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런 종목들은 사실 일주일, 5일, 3일 당일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고 지금 많이 밀린 종목들이 많아요. 건설주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저가 메리트에 대한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는 매력도가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 민감주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낙폭 과대 영역, 가격적인 메리트는 생긴 것 같은데 건설주에 대해서는 그 정책적 모멘텀으로 모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해운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또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아직 모멘텀이 많다라는 관점 하나, 또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들도 악재성 재료가 또 떨어질 때면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메이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이 자리에 대한 해운주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드려볼게요. 비슷한 맥락에서 아직 올라갈 룸이 많기에 지금도 접근 해운주 가능할까요? 해운주가 HMM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조정에 대한 기간 길었고요. 전환사채에 대한 충격까지 받으면서
한 번 충격을 받았던 상황이죠. 이후에 대한 상승력 나타냈다가 다시 늘렸다가 이번에 재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주식에서 첫 번째에 대한 재료는 바로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HMM에 대한 1분기 실적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게 너무 어려워요, 의원님. 네. 전년 대비해서는 서프라이즈적인 성격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중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해운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부족 현상은 2023년, 2024년 상반기까지 전망하고 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해운주에 대한 지금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매수 의견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소형 해운주보다 대형 해운주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초점을 맞추시는 게 수익률 면적으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마지막 이슈 짧게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이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적 키워드가 흔들거리는 이쪽은 어떨까요? 미국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선물이 흔들린 이유도 이 스냅챗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네. 플랫폼주 또 한 번 지지대가 무너지는지 이 정도에서 바닥을 형성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자리를 지금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테마였죠. 혁신이 조금 사라지고 이제 자금적에 대한 흐름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약간 변화에 대한 바람이 필요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확대를 상당히 크게 기대를 했지만 아직 기술력이라든지 시장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조금 크게 훼손된 그런 상황이죠.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신정부에서는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승부수를 걸려고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적으로는 아직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혁신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좀 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국내의 두 개의 그 양대 산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종목들에 대한 저평가 매력도 한마디로 저가에 대해서 횡보하는 기간이 지금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신사업에 대한 것들을 현대차, 삼성전자 할 것 없이 제조사들은 대부분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신사업 구조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금 휴식기를 갖고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보유자분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실 듯한데 네. 그래도 더 빠지기보다는 이쯤에서 바닥을 다지고 신사업 모멘텀이 나오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어느 정도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메타버스에 대한 것으로 발표가 될 거예요.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이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활성도가 어디까지 확장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변화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인데 지금이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보다는 머리를 딱 드는 순간에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드는 순간을 기다려보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거래량이 지난주 후반부터 실리고 있거든요. 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이슈를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같은 맥락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를까요? 네. 기술적일까요? 그쪽은? 게임주들에 대한 메타버스는 이제 P2E 관련된 NFT 관련된 그쪽으로 흐름인 봐야 거고요. 되고. 메타버스,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 부분은 이제 그 페이스북이죠. 메타에 대한 흐름과 같이 연동돼서 어떤 새로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것을 어필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진단까지 받아봤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금융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미국 시장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는 종목군인데요. 오늘 금융주가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월가에서 선전을 해줬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국내 내부적인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는 걸까요? 어떤 관점이실까요? 한 달 반쯤인가 두 달 전에 금융주에
보험주에 대해서 방송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랭킹 5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은 은행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었는데요. 그 은행주들에 대한 이자 수익이 빅스텝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순 매출에 대해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빅스텝이 나타났고 향후에 대한 빅스텝이 두세 번 더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자 수익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현재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들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통이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제 글로벌 금리와 이제 국내 금리에 대한 차이점은 네. 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고요. 금통위에 대한 것까지 이제 빅스텝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은행주, 보험주에 대한 컨센서스는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된다라고 판단하고요. 조금 리스크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게 사실 증권주죠. 증권주에 대한 매수를 해서 트레이딩이 아니야 홀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조금 힘든 기간을 좀 보내실 수도 있는데 단적으로 위험 자산이나 이제 투자 자산이냐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금 어느 쪽 안전 자산으로 좀 쏠리고 있는 시점이다. 네. 근데 이제 환율에 대한 안정, 금리에 대한 안정이 나타나면 다시 투자 자산으로 자금에 대한 흐름은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은 증권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어제 정말 더웠잖아요, 의원님. 네. 안 더우셨어요? 더워요. 저는 막 여름이다 하면서 가는데 올 여름 정말 덥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올 겨울이 가장 춥다고 하고 항상 올 여름이 가장 덥다라는 이야기가 요맘때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살펴봐야죠. 에어컨 관련주가 오늘 이 더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에 이른 더위라고 해야 할까요? 항상 이맘때 이제 더웠던 것 같긴 한데 관련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욱더 기대를 해도 되는 자리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는 더위가 좀 늦게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가지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예년에 봤을 때 파세코에 대한 에어컨 그 판매는 3월 말, 4월 정도부터 판매가 시작돼서 그때 정도부터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금 벌써 5월 중순이죠. 지금 현재 흐름이 조금 늦게 나타났는데 이제 올 여름이 항상 가장 덥대요. 맞아요. 굉장히 덥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은 늦게 여름이 온 것이다라고 하는 흐름을 포착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요.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장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올해 폭염이 나타나긴 폭염이 나타나겠죠. 굉장히 많이 더울 것이고 그거에 대한 섹터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저점에 대한 한마디로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에어컨주가 오전에 강하게 좀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일단 오후까지 넘겨와서 그때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셨을 텐데 지금 트레이딩 관점이라도 단기로 좀 들어가 와도 될까요? 오전 대비 좀 눌린 상황이라면 아니면은 지금 들어가는 거는 일단 시세가 나온 자리에서 위험하다고 보실까요? 저는 지금 종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세코 같은 경우는 기존에 눌리지 않고 원래는 여름주였잖아요. 근데 겨울에도 이제 날로 판매를 하면서 겨울에도 시세를 한번 분출했던 이후에 대한 흐름이 조금 나쁘게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위니아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여름 관련 키워드 봤고요. 저희 오후 구간에 투자 속보가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 속보 안은 5개 이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쪽에서는 한시 구간에 2025년까지 63조 원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2시 땡 하자마자 삼성그룹 쪽에서도 속보가 나왔습니다. 450조 원 투자한다는 속보가 나왔는데 지금 막 신규 채용수도 어마어마, 이 금액도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제가 가늠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이든 효과에 움직인 종목들을 보면 그보다도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기다리는 전략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계속 시세가 길게 나오는 로봇 AI 쪽을 쫓아갈까요? 아니면 다른 쪽을 조명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현대차부터 시작을 하죠. 현대차 투자 모멘텀은 어디로 자금이 향하게 될까요?
현대차 63조 어마어마한 자금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을 100조라고 한다라 했을 때 한 5분의 3 정도 규모에 대한 시총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율주행이든 UAM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전기차든 완성차든 할 것 없이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성장을 보여줄 것인데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자금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한 구성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폭발적으로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저는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한 EV 차량 또한 UAM 관련된 부분, 자율주행을 통한 UAM, 우주항공까지 진행이 될 것인데 그 중에 저는 UAM까지 포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이든 효과에 먼저 튀었다가 꺾인 쪽은 자동차 부품 섹터. 네. 그리고 후반부터 시세가 좀 이어진 것은 UAM 쪽이거든요. 네네. 지금 만약에 베팅을 해서 매수에 나선다고 하면 어느 쪽에 대해서 찾아보고 거기에서 종목을 공략해 보는 게 좋을까요? 자금이 한정적이라서. UAM 섹터랑 자동차 부품주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자동차 섹터가 부품주가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폭발적인 매출과 제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 부품주, 왜냐하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EV 차량으로 전환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UAM은 테마성에 대해서 나타나는 종목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굵직한 기업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대차 그룹에서 진행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추가적으로 달릴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EV 차량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삼성그룹 쪽에서 나온 속보에 대한 그리고 그 자금 이동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규모거든요. 350조라고 하면 그 자금을 대부분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저희 어느 쪽에 가서 좀 기다리면 이 삼성 수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느 쪽 가장 지금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저는 제조맨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것을 커버하려고 400조가 넘는 자금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대한 선점, 그리고 지금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자,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시설 투자, 연구개발 이쪽 부분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한마디로 국내 1위, 2위 그룹사인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총동원을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말부터 내년, 내후년, 2023년, 2024년을 노리는 그런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번 시설 투자로 반도체든 바이오든 그게 인공지능이든 로봇이든 간에 시설 투자, 장비 투자에 대한 것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성을 확인하는 저점에 대한 구간을 확인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짧게만 드릴게요.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투자액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대형주는 계속 떨어집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큰 움직임이 없이 좀 작은 종목만 움직이고 있어서요. 수혜를 받는 쪽은 당분간은 좀 작은 반도체는 소부장 쪽 그리고 부품 이렇게 좀 내려가야 될까요?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대형주들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거액자산가들,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들에서 무거운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정말 좋은 자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피가 낭자할 때 사야 된다라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형주들은 지금 한 번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대형주들은 분할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라고 했을 때 그게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기아든 분할해서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분할 매수보다는 한 번 매수해서 이제 조금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은 비중을 좀 작게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새롭게 나온 이슈에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어떤 방식으로 대응책을 잡아야 되는지까지 저희 팁 들어봤습니다. 자, 5개 이슈 정리를 하면서 이제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위원님의 원픽은 바로 공개해 주시죠. 저는 현대건설 가지고 왔고요. 아, 대형주 모아가자. 네. 어떤 것 지금 좀 자리가 너무 이뻐요. 자리가 너무 이쁘고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상당히 강력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자리보다 단기적으로 조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이제 그 원전 관련된 기술, 설비 발전에 대한 해외 그것을 플랜트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현대건설이? 네. 현대건설이 이제 국내 원전에 대한 건설을 진행해본 가장 많이 해본 기업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성장 동력은 신정부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가 상당히 저가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는 자리이고 현재 가격 정도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네. 1차 목표가 5만 원, 손절 가격은 3만 4천 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34,000원으로 내려잡을까요? 38,000원에 서서히? 3만 4천 원으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 수정을 저희가 해봤고요. 지금 가격에서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사인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